주몽 글 김휘남. 당군이 세운 고조선 이래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중국과 당당하게 맞섰던 나라 고구려. 고구려인들은 어떻게 700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자신감과 당당함을 잃지 않고 굳건히 나라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고구려를 세운 고주몽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갈 거예요. 보통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리셋하게 태어나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구려를 세운 고주몽의 생애를 통해 고구려 정신의 뿌리를 찾아봅시다. 자, 이제부터 고구려의 첫 임금 주몽을 만나볼까요? 금왕 출생의 비밀. 부여의 왕 헤브르는 늑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밤낮으로 하늘에 제사를 드려 아들 낳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날 헤브르 왕은 말을 타고 가다가 고년이라는 연못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헤브르 왕이 타고 있던 말이 연못가에 있던 큰 바위를 마주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헤브르 왕은 신하들에게 바위를 밀쳐보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위 밑에는 한 아이가 황금백을 띤 채 개구리 모양으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헤브르 왕은 그 아이를 보고 한 번에 하늘이 준 아이라고 믿었습니다. 헤브르 왕은 아이를 궁궐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이름을 황금개구리라는 뜻의 금와라고 지었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나고 헤브르의 뒤를 이어 부여의 왕이 되었습니다. 부여는 어떤 나라였을까? 오래전 옛날에는 여러 부족들이 모여 조그만 나라를 이루고 살았어요. 부여는 그러한 부족 국가 중에 하나를 한반도 북쪽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부여인들은 농사를 짓거나 사냥을 하며 살았어요. 부여인들은 매년 12월이 되면 영고라는 행사를 벌였는데 이 기간에는 백성들이 모두 모여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축제를 했지요. 금왕왕과 유아의 만남. 어느 날 금왕왕은 우발스라는 호수 근처를 사냥을 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호숫가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금왕왕은 그 여자에게 사정을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이며 어찌하여 이곳에 홀로 있는가? 저는 물의 신 하백의 딸 유아라고 합니다. 몇 달 전 동생들을 데리고 물 위로 나가 놀고 있다가 스스로 천재라고 하는 해모스님을 만났지요. 저는 해모스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해모스님은 웬일인지 달아나 버렸고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에게 함부로 몸을 허락해 꼬집고 이것 우발스로 귀양을 보낸 것입니다. 금왕 유아의 사연을 듣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 그리하여 유아를 궁궐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백은 누구였을까요? 하백은 영국에 살고 있던 물의 신이었어요. 그에게는 딸이 3명 있었는데 그중 딸이 바로 유아였어요. 제왕운기라는 역사책에는 하백과 해모스가 변신술 대결을 펼쳤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맨 처음 하백이 잉어를 변했어요. 그러자 해모스가 수달리 변해 잉어를 잡았어요. 하백이 다시 사슴이 되어 달아나자 해모스도 지지 않고 늑대가 되어 사슴을 쳤어요. 하지만 다시 하백이 꿩으로 변하자 해모스는 매가 되어 꿩을 쳤어요. 결국 하백은 해모스에게 졌고 그에게 큰딸 유아를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해모스는 어떤 이유인지 달아나 버렸대요. 알을 낳은 유아 부인 금왕은 유아를 방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으로 비춰던 햇살이 유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유아가 이쪽으로 피하면 햇살이 이쪽으로 비치고 저쪽으로 피하면 저쪽으로 비쳤어요. 햇살로 인해 유아는 태기가 보이고 마침내 5떼들이 큰 알을 낳습니다. 금왕은 그 알을 개와 돼지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짐승들이 알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갖다 버렸더니 지나오던 소와 말이 피하며 밟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들판에 가렸다 버렸더니 새들이 날개로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금왕은 마침내 알을 깨뜨려 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깨지지 않았습니다. 금왕은 할 수 없이 유아에게 알을 돌려주었습니다. 유아가 알을 감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사내 아이가 껍데기를 깨뜨리고 나왔습니다. 풍채가 좋고 외모가 영특해 보였습니다. 사람이 알을 깨고 나왔다? 옛날 사람들은 나라를 세웠거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영웅들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태어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알을 깨고 나왔다거나 나무에서 나왔다거나 바위에서 나왔다고 믿었던 거예요. 또한 옛날에는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매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햇살을 받고 알에서 태어난 주몽은 더욱더 위대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활 잘 쏘는 아이 주몽. 알에서 깨어난 아이는 7살 때 벌써 풍채가 보통 사람과 크게 달랐으면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습니다. 활 쏘는 솜씨가 좋아 백발백중이었습니다. 부의 속담에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하였으므로 이 아이는 주몽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활 잘 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그 당시에는 농사 외에 사냥을 해서 주로 먹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짐승을 많이 사냥을 하면 활 솜씨가 좋아야 했죠. 둘째, 그 당시에는 말을 타고 다니던 북쪽 기마민족들이 침입이 잦았기 때문이에요. 기마민족들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활을 무기로 삼았죠. 그래서 그들과 대결하기 위해서 활 솜씨를 갖추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었어요. 활을 잘 쏘던 주몽은 위대한 영웅이 될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요. 주몽에게 덕친 시련. 금왕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지만 제주가 주몽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7 아들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주몽에게 못되게 굴었습니다. 하루는 맏아들 대소가 찾아와 주몽을 없애버릴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금왕은 대소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대신 주몽에게 말을 기르는 천한 일을 시켰습니다. 주몽은 불평한 반대 아주 말 기르는 일을 하였습니다. 주몽은 여러 말 중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말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게는 먹이를 적게 주어 여의게 하고 아둔한 말들은 먹이를 많이 주어 살찌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만큼 살찐 말들은 아들에게 주었다게 하고 여인 말은 주몽에게 주었습니다. 탈출을 결심하다 금왕과 아들들은 주몽을 데리고 들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주몽에게는 한 개의 화살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몽은 다른 왕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짐승을 잡았습니다. 대소는 동생들과 신하들을 모아놓고 주몽을 죽일 것을 계획했습니다. 이를 눈치대 주몽의 어머니 유아는 주몽에게 말했습니다. 장차 너를 해치려고 모함하는 사들이 있다. 여기에서 주저앉아 해를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멀리 가서 큰일을 도모하는 것이 좋을 듯하구나. 주몽은 어머니 말을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몽은 탈출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주몽을 신뢰하던 새 친구 오이, 마리, 협보가 기꺼이 주몽이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주몽이라는 부를
고르를 빠져나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자들과 신하들은 군사를 건드리고 주먹이를 뒤쫓았습니다. 고구려 군사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부여나 고구려 시대는 철을 이용하여 농사도구나 무기를 만들었어요. 군사들은 철을 만든 창이나 활을 주 무기로 삼아 다른 부족들과 싸우긴 했죠. 그리고 철로 만든 토기를 쓰고 갑옷을 입고 송곳을 받은 신발을 신었어요. 심지어는 말에게까지 철갑옷을 입혀 싸움을 했다고 해요. 탈출! 주먹이름은 동남쪽으로 달아나 중간에 큰 물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다리가 없었고 배도 없었습니다. 뒤를 바라보니 대소와 부여군들이 군사들은 막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되돌아가다 이미 늦었습니다. 주먹이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주먹은 잠시 생각이 나겠다. 그리고 채찍으로 하늘을 가르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천재의 아들이자 물의 신인 하백의 외손자이다. 내 뒤에서 군사들이 추격해오니 어떠야 하면 좋겠느냐. 하늘에서는 전등불개가 치고 마른 소리가 하늘을 찌르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물고기와 사라가 물 위로 끌어올라 금세 다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먹이는 힘껏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그들이 무사히 가는 곳에 곧바로 물고기와 사라는 흩어졌습니다. 뒤도 다오른 부여의 군사들은 모두 강물에 빠져 목숨을 잃고 말았답니다. 동무들이 다리를 놔주었다. 주먹은 물고기가 자라가 다리를 놔준 덕분에 위기를 잘 극복했어요. 이와 극복하게 견우와 직녀 이야기에도 다리를 놔준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소를 만든 견우와 치현지자도 직녀는 사랑은 한 사이였으나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다른 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까마귀들 1년에 한 번 다리를 놔주고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대요. 음력 7월 7석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은 세상에 있고 까마귀 다리를 놔주려 하늘까지도 올라간대요. 그날 우리 눈에 보이는 까마귀나 병들거나 다친 까마귀들 뿐이라고 하네요. 신하들과의 만남. 주먹이래는 모든 국에 이르러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삼배옷을 입고 있어, 한 사람은 누비옷을, 한 사람은 물풀옷을 입고 있어. 주먹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들의 성과야 이른 건 무엇인가? 삼배옷을 입은 사람은 제사라고 했으며 누비옷을 입은 사람은 무골이라고 대답했고 물풀옷을 입은 사람은 묵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먹은 제자에게 극시, 무골에게는 중실시, 묵고에게는 소실시라는 성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의 명을 받아서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자 하오. 그런데 마침 세 분의 어진 인물을 만났으니 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소. 주먹은 그들에게 재능을 따라 각기 이름을 치고 신하를 삼았습니다. 그들이 주몽의 어진 성품을 믿고 주몽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성은 언제부터 쓰게 되었을까?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을 사용한 곳은 중국이에요. 중국 사람들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라 산, 강의 이름을 성으로 삼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 삼국시대부터 성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왕이나 귀족, 관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이 성을 쓰게 된 것은 1909년! 누구나 반드시 성을 쓰도록 하는 법이 생기고 나서부터랍니다. 고구려 영국 그들은 함께 좁은 땅에 이르렀습니다. 토지가 비옥하고 산하가 험준한 곳을 보고 마침내 그곳을 도부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미처 궁궐을 지을 겨를이 없어서 강가에 초목을 주고 살게 되었습니다. 고구려라고 지은 주몽은 해시성을 버리고 고시성으로 삼았습니다. 고구려는 고을을 의미하는 고려, 높은, 신성한이라는 뜻의 고를 붙여진 것이었습니다. 주몽은 고구려를 세우는데 안으로는 나라의 기틀을 올바로 세웠고 밖으로는 국군에 있던 여러 나라를 통합하여 국토를 넓혀나갔습니다. 주몽은 위대한 업적을 세우고 나서 4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후세사삼 주몽의 위대한 업적을 그려 동방에 밝힌 성스러운 임금 동명성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몽 이후 고구려는 북쪽 세력들의 침략에 당당하게 맞섰을 뿐아니라 빼앗겼던 고구려조선의 옛 땅을 되찾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구려 시대 가장 높은 영토를 개척한 왕은 누구였을까요? 광개토대왕입니다. 광개토대왕은 북쪽으로는 중국과 대결하여 고조선의 옛 땅, 즉 만주지방을 되찾고 남쪽으로는 백제로 공격해 한강역을 차지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전투할 때 등 군사들과 함께하며 똑같이 잠을 자고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어요. 그 때문에 군사들은 평등의식을 갖게 되었고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울 수 있었다고 해요. 우린 고주몽의 심정을 이해한다오. 신라의 첫 임금 박혁거세. 박혁거세는 고주몽과 같이 아래서 깨어난 첫 임금이에요. 박혁거세가 누가 나왔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다만 6명의 촌장들이 발견했다는 것밖에 모르죠. 촌장들은 나정이라는 우물가에서 자주빛 알을 발견해 그 알을 깨봐야죠. 그러자 하나이가 태어났어요. 목욕을 식자 몸에서 빛이 나고 이 빛을 보고 새와 짐승들이 모여들어 흥겹게 노래라고 춤을 췄어요. 그때는 해가 어느 때보다 더 밝았다고 해요. 밤이 되다 달도 더욱더 밝아졌대요. 박혁거세라는 이름은 아래 모양이 바꿨다고 해서 박, 해와 달이 밝게 빛났다고 해서 혁거세라고 지어진 것이에요. 금강가야의 첫 임금 김수로. 김수로 왕은 금강가야라는 첫 임금이에요. 김수로 역시 고주몽과 같이 알에서 깨어난 임금이랍니다. 그의 알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백성들이었어요. 백성들이 어느 날 웬 이상한 목소리에 시끌려 산봉우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갔더니 그 목소리가 백성들에게 거부가 내 머리를 내놓아라. 내 머리 내놓지 않으면 구워먹으리 하고 노래하고 춤을 췄다고 했대요. 백성들이 노래하고 춤을 췄더니 벼랑은 하늘에서 자주 줄이 내려가고 줄 끝에 붉은 복자리가 있어 황금 상자가 매달려 내려와 있어요. 황금 상자는 해처럼 둥근 황금한 6개가 들어있었어요. 황금한 6개는 모두 잘생긴 어른 아이를 변했습니다. 백성들은 6아이 중 가장 처음 나온 아이를 금강가의 첫 임금으로 삼았어요. 김수로 왕의 이름은 황금알에서 태어났을 때 알고 김! 알에서 태어나 처음 나왔다는 뜻으로 수로라고 한 거예요. 로마의 첫 임금 로물루스는 로마의 첫 임금이에요. 로마는 고주몽보다 700년 앞서진 세월인 나라로 오늘날 이탈리아가 된 곳이죠. 로물루스 어머니는 실비아라는 사람이었는데 왕가의 딸, 즉 공주였다고 해요. 어머니는 마르스라는 신을 통해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 형 중 로물로스 동생이 네무스였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로물로스와 레무스는 태베르강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늑대의 젖을 먹고 간신히 살아났죠. 둘은 나중에 양치기 파우스 툴루스라는 사람에게 발견되었고 그 사람 아래에서 자랐어요. 그 후 로물루스는 동생과 함께 새로운 도시 로마를 건설했어요. 아주 많이 옛날에 있었던 일을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증거로 남아있게 됩니다. 고주먹 이야기를 알 증거로는 어떤 것이니까 고주먹 이야기는 아래의 역사책과 비석에 기록되어 있어요. 삼국사기 고려시대 학자 김부식과 여러 사관들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들 이왕의 명령을 받고 썼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역사책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삼국, 유사, 고려시대 승려, 이련이 혼자서 쓴 책으로 역사뿐만 아니라 신화, 선서, 유래담, 설령 이 책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건국신화인 당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역사책으로 가치가 높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미 고구려 19대 왕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견념하기 위해 세운 거대한 비석으로 광개토 대왕의 아들 창수왕이 세웠습니다. 이 비석에는 광개토 대왕의 업적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시조 고주몽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현재 남아있는 고주몽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이야기 끝!